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면 유동부채 쪽에,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쪽에. 부채는 이제 뜻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빚이라 그랬죠. 남한테 갚아야 할 거. 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자산 쪽 배울 때는 생기면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이었죠. 이제 부채부터는 생기면 오른쪽이에요. 없어지면 왼쪽, 대변. 자, 유동부채부터 볼게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채무를 말합니다. 자, 부채를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자산편 배우셨으니까 자산편의 반대쪽 사람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가 매입 채무네요. 매입 채무의 반대는 이쪽 자산편에서 뭐 있었어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배우셨죠? 기억나셔야 되겠지? 매출 채권이 뭐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 받을 어음이라고 있었습니다. 반대,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요 이제 반대 이름이 있겠죠. 외상으로 사왔대요. 상거래와 관련된 거겠죠.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 지급 어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이름을 쓸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거래 아닌 데는 이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매입 채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여기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상거래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늘 항상 생기는 거. 자, 판매할 때는 상품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거래.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파는 거래. 이제 사오는 사람이니까 상품을 사오는 거래. 제조업이면 제품은 사올 수 없어요.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거니까 상품을 사오거나 원재료를 사오는 거래가 상거래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코드 번호 많이 쓰니까 외우세요. 252번이고요. 반대가 뭐였어요? 108번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외상 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즉 상품이나 도소매라는 상품 사오는 거, 제조업자라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겠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쪽에 있을 거고. 사례 볼게요. 창조상해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합니다. 상품 들어오죠. 상품 적을게요. 상품. 금액은 20만 원짜리 들어왔고 이제 돈 줘야 되겠죠. 10만 원은 자기 합수표를 준대요. 뭐야? 현금이잖아. 현금 1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줍니다. 자, 이 거래가 상거래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10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했고 부채 증가예요. 증가할 때 오른쪽. 두 번째, 상품 25만 원을 사오고요. 15만 원은 당좌수표 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품 사왔네요. 상품 적을게요. 상품 15만 원 사왔고 자산 증가했고 돈 줍니다. 15만 원 당좌수표를 줘요. 당좌수표를 주면 어디서 빠져나가겠어요?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을 줄입니다. 당좌예금에서 10만 원이 15만 원이 그러니까 25만 원이구나. 15만 원.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숫자를 잘못 쓰면 책이 맞는 거예요.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 빠져나가고
한 달 후에 줘요.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자, 이제 반대 사람 볼게요. 이제 반대 사람은 여기 유동자산에 어디서 배웠겠어요? 반대쪽 이제 유동자산 속에 주로 많이 있는 이름이 이제 당좌자산에 있는 이름이겠죠. 거기에서 배웠던 이름들 다시 정리할게요. 이 사람은 상품을 사오죠. 저 상대방은 상품을 팔았겠지. 그죠? 상품 매출 2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오고 현금 줬잖아요. 이게 뭐였어? 자기합수표를 준 거예요. 자기합수표를 줬어요. 나는 자기합수표를 받았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현금. 왜? 통화대용증권이니까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거래죠. 외상이잖아.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10만 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상품을 사왔고 나는 이제 상품을 팔아요. 상품 매출 25만 원. 자, 근데 여기 뭘 받았다고 그러냐면 당좌 수표를 준 거예요. 준 사람은 당좌 수표를 줬기 때문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갈 거고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통화 대용증권이잖아.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현금이라고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현금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준대요. 상거래죠.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팔았네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이거 서로 다르죠. 여기는 자기합수표니까 주는 애도 현금, 들어오는 애도 현금. 여기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발행한 사람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받는 애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되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반대가 뭐였겠어요? 받으러음이었겠죠? 상대방은. 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의무.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겠죠. 차례 볼게요. 수철상해로부터 상품 40만 원을 사옵니다. 상품 사왔대죠? 상품 40만 원 사왔네요. 돈 줘야 되겠죠? 10만 원은 현금 줬어요.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라 상거래죠. 상품 사오는 게 그때 쓰는 이름이 지급어음이네요. 30만 원. 만기가 1년 이내짜리. 그러니까 지급어음. 혹시 시험에서 만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보통은 다 1년 이내라고 가정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1년이 넘으면 그 1년도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넘치느냐를 따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장기가 되려면 지금 준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할 여기 뭐 한 2월 달쯤에 발행을 해가지고 이쪽에 떨어지면 여기 10월 달 떨어지면 날짜는 여기 날부터 세니까 다 당긴 거죠. 근데 이게 넘치려면 여기 건너뛰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물건을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도 한 11달 기다리고 여기 12달 기다리고 또 여기 몇 개월 기다리고 이렇게 물건 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다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장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장단기 구분을 줘야 되는데 만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단기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창제상해의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한국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합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외상 매입금 어디 생겨? 오른쪽에 생기잖아. 여기 보이죠? 이걸 이제 갚는데요. 갚으려니까 이렇게 빼야지. 이걸 빼는데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있어요. 약속어음은 상거래였으면 받으러음이라고 잡혀 있겠죠. 어디 잡혀 있겠어? 이쪽에 잡혀 있겠지. 예? 받으러음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배세 양도잖아. 배우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외상 매입금을 갚습니다. 부채 줄일게요.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부채 줄였고,
금액은 10만 원이야. 그런데 갖고 있는 어음을 넘겨줘요. 어음 갖고 있으려면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요거를 넘깁니다. 이게 배세 양도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10만 원. 배세 양도하는 거죠. 받을 어음 편에서 배우셨죠? 없어지는 방법, 뭐 추심 이인배서 배세 양도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상품 40만 원을 사오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했습니다. 자, 상품 사왔죠? 40만 원 들어왔고요. 자, 이번 내가 직접 발행을 해요. 요거는 갖고 있는 것을 떠넘겨 주는 거고 갖고 있었을 때 받으러 오면을 거니까 이번 내가 직접 발행합니다. 상거래죠. 그러면 이제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상의 의무, 부채. 그다음에 네 번째, 발행한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이체됩니다. 어음 발행했을 때 이렇게 놨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급어음이라고 부채 잡아놨죠? 이제 갚아요. 만기가 돼서 어음이 통장에서 결제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없애시고 40만 원짜리죠? 돈은 어디서 나가냐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자산 감소에 보통예금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지급어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빠지면 되겠고. 외상매입금은 생길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갚으면 여기 있던 것을 이렇게 빼고 부채 없애고 돈 주는데 현금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어음을 주네요. 배세 양도. 또는 현금 주면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없어지면 되겠고. 자, 이 반대 사람 보겠습니다. 이 반대 사람의 회계처리는 이미 저기 당좌자산 쪽에 했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품을 사왔죠. 나는 팔아요. 상품 매출 40만 원 팔았고 돈 받습니다.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현금 받았죠. 나도 현금이겠지. 현금 10만 원. 그리고 뭐 받았어요? 나머지는 약소금을 얘가 직접 발행한 거죠. 뭐라고 불러? 받으러 상거래잖아. 받으러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는 애는 지급음, 나는 받으러. 두 번째 사례.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세 양도한대. 자, 쟤는 외상 매입금이면 나는 뭐였겠어? 파는 애는 외상 매출금이었겠죠. 외상 매출금은 생길 때 이쪽에 생기는 거죠. 왼쪽에. 뭘 팔고 외상 매출금. 자, 받는데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해.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없애버릴게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자산 줄였고 받는데 뭘 주냐면 지가 발행한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던 남의 회사의 어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배세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을 이렇게 빼낸 거고 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면 잘 못 하시라고. 내가 쟤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아니, 외상대금을 갚는데, 외상대금이 상대방이 갚아주는데,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앴는데, 지가 발행한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나한테 넘겨줘요. 그래도 나는 받으러움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발행했건 간에. 받으러움 10만 원. 이걸 제가 직접 줘도 받으러움이고요. 여기처럼. 이걸 직접 발행한 거죠. 그래도 받으러움이고 갖고 있던 걸 떠넘겨줘도 나는 받으러움이야. 똑같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상품을 매입했다고 그랬고 이 사람은 그럼 상품을 팔았겠죠. 상품 매출 40만 원이네요. 돈 받습니다. 약소금 받았어요. 얘가 직접 발행했죠. 그래서 얘는 지급음, 나는 받으러움이라니까. 똑같습니다. 누가 발행했던 상관없어요. 나는 받으면 다 받으러움이야. 상거래였으면. 네 번째,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갔고 나는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 거죠. 그게 뭐야? 추심이인배서잖아요. 만기가 돼서 이제 받으러움 빼요. 받으러움 40만 원 없어지고 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보통예금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요걸 같이 다 이해되셨죠? 저기서 유동자산에서 배웠던 얘기 반대 똑같아요. 거기 가보면 사례가. 자, 그 다음에가 단기 차입금이네요. 차입금은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반대가 뭐 있겠어요? 단기 빌려준 거. 대여금이겠죠.
단기 차입금의 반대, 단기 대여금. 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 당좌 차월은 바로 밑에 배우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금융기관이나 뭐 일반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요. 근데 언제 갚냐면 1년 이내에 갚어. 언제로부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날짜는 항상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세는 거예요. 여기 2월에 빌리고 돈을 여기 뭐 10월에 갚는다. 여기서부터 날짜 세서 여기가 2월 달이니까 11달, 여기가 10달, 1년이 넘쳤다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여기서부터 센다니까. 그러니까 단기. 장기가 되려면 요거 건너뛰고 요쯤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 비유동부채에서 배우겠죠. 사례 보겠습니다. 단기간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제상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1개월간 빌려와요. 자, 현금 들어오죠. 현금 적어. 현금 50만 원 들어왔고 내용을 보니까 돈 빌려온 거잖아.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자산이 준 것도 아니고 부채가 늘었어요. 근데 빌려온 거죠. 짧게 빌려왔어. 1개월간.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가 생긴 거죠. 자,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생겨요. 돈 받고 1년 이내에 갚던지 뭐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 또는 뭐 한 달.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거죠. 만기가 돼서 돈 갚은데 이자랑 같이 줘야 되겠죠. 남이 돈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 50만 원하고 이자까지 같이 갚습니다. 현금으로. 자,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 없애버릴게요.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50만 원. 그런데 이자랑 같이 나가 현금이. 그럼 현금은 53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쪽이 부족하잖아. 3만 원이. 이게 뭐야 이제.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아니라니까. 이자 줬다니까. 부채가 준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준 것도 아니야. 발생하는 것은 비용이죠.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끝이에요.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빌려준 사람 입장 볼게요. 이 사람 돈 빌려줬대잖아요. 이 사람은 현금으로 빌려줬다 칩시다. 나는 현금으로 나가요. 돈이 50만 원. 한 달간 빌려준 거래. 그럼 뭐라고 했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5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겠죠. 이거 빼야지. 단기 대여금 50만 원 없애고 그리고 현금을 받는데 이자랑 합쳐서 현금을 53만 원 받습니다. 벌어진 차이 이쪽에 3만 원 부족하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 자산이 준 것도 아니고 부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수익이 생긴 거예요. 돈 빌려주고 생겼죠.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던 거 지금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 얘기 잠깐 볼게요. 우리 당좌예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당좌 차월 이거 이제 개인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 넣어놨다가 자기 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에서 돈 이렇게 주죠.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다시 돈 갚고 이렇게 그거 똑같은데 자 당좌 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현금을 예입하고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 소지인은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해서 현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 있는 무이자 예금이다. 자 우리 당좌 거래 시작할 때 내가 일단 돈을 넣어놓죠.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 넣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당좌 예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000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돈 범위 내에서만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넘쳐서 발행을 하면 이제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기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돈을 1,000원 넣어놨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000원이 될 때까지도 좀 지불을 해달라. 그럼 이제 원래는 당좌예금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자기 돈 자기가 갖다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다 쓰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꼬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단기 차입금 속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큰 범위 내에 당좌 차월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돈 꾼 것도 단기 차입금이고 이 당좌 차월도 큰 틀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려면 뭐 은행에다 뭐 담보도 잡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을 하면 이제 수표 소지인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상품을 사와요. 상품을 사왔는데 1,600원어치 사와요. 당좌예금은 1,000원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1,600원 발행하면 이게 더 넘치는 금액은 부도가 되는 건데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일단 1,000원이 다 빠져나가고 잔액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야. 차입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채예요. 600원 이렇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1,000 될 때까지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돈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돈 꼬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거래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좌 차월 계획을 체결하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차월 한도에까지 요 금액을 초과해서 요 차월 한도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큰 틀은 단기 차입금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뭐 한 2,000원 정도 팔았다 칩시다. 이게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다 들어가면 요걸 먼저 줄이는 거예요. 빚으로 잡혀있는 당좌 차월을 먼저 없애고 600원.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당좌 예금이 생기는 거고 400원, 1,400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기 갖고 있는 돈 다 쓰고 밑으로 내려가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 속에 당좌 차월 쓰고 다시 올리면 이걸 먼저 없애고 올라가고 또 쓰면 갖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언제 쓴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요. 정반대 개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미지급 비용은 제외한다.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결산 쪽에서 배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사오는데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 영업활동이 아니란 얘기죠.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을 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다. 차를 사서 파는 사람이 차를 사는 건 상거래지만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차를 사온 건 상거래가 아니죠. 그때 돈을 나중에 주는 거는 미지급금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 볼게요.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를 삽니다. 취득금액 600만 원짜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할부로 삽니다. 자, 이때 쓰는 이름은 이제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를 얼마 주고 사오냐면 600만 원짜리 사와요. 자, 그런데 돈을 할부로 사죠. 외상인데 쪼개서 내는 거야. 외상인데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없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 부채예요. 부채 증가. 그럼 이제 할부금을 갚을 때 이게 없어지면서 할부금이 계속 나가겠죠. 자, 자동차 할부금 1회분 6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급금으로 잡아놨으니까 할부로 샀을 때 미지급금이 60만 원이 빠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계속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반대 사람 보겠습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파는 사람이 이게 주된 영업활동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차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럼 이 사람은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드는 회사죠. 제품 매출이라고 해야 되지. 뭐 차를 어디서 수입해서 파는 사람은 상품 매출일 거고 600만 원이야. 근데 돈을 띄엄띄엄 받는 거죠. 할부로. 이 상거래잖아. 외상 매출금 이렇게 씁니다. 사오는 애는 상거래가 아니지만 파는 애는 이게 상거래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상대금을 나눠서 받잖아. 그럼 현금 받고 60만 원 받고 여기 외상 매출금을 조금씩 줄여주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60만 원. 자, 이게 미지급금의 얘기 답니다.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나 미지급금은 생길 때 오른쪽에 생겼다가 부채니까 갚을 때 왼쪽으로 빼는 거. 단기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인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구분을 뭘로 했냐면 1년 이내인지 아닌지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계정과목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상거래냐 상거래 이외의 거래인가 하고 이것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갚을 거냐 받을 거냐 1년 이후에 갚을 거냐 받을 거냐 자산 먼저 써볼게요. 채권을 먼저 정리할게요. 이게 채권이야.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근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이름이 뭐야?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 어음상의 권리야.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배우셨습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어? 나머지 거래야. 그러면 이 이름 쓰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받아. 그러면 여기다가 장기만 붙이면 돼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을 어음. 뭐 장기성 어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다 장기만 붙이면 돼요. 자, 상거래가 아닌데 1년 이후에 받아요. 그러면 장기 미수금이겠죠. 장기 미수금. 그다음에 이게 다 됐고, 그다음에 채무 빚인 사람인 상황 볼게요. 채무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야. 지급 어음. 이렇게 쓰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상거래가 아닌 채무야. 미지급금. 쓰시고 기간이 길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장기 붙이면 되지.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어음 또는 뭐 장기성 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인데 길어.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 부채 쪽에 배우겠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급수에서. 그러니까 뭘 팔거나 사오면 일단 항상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고 상거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부채라면 어음상에 걸리면 받을 어음, 어음상에 오면 지급 어음. 상거래가 아니면 그게 어음이라 하더라도 미지급금, 미수금을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급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정과목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